하이, 수수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아보자. 짜자잔. 네, 인연하고 힐링 컨설팅 대표 강경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시나요? 네, 행복하시다고요?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요?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거기 저기 옆에 계신 분, 저 아줌마 또 나와서 또 뭔 소리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 생각 좀 안 하면 안 돼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면 본인 삶도 행복할 텐데, 그 부정적인 얘기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듣는 줄 아세요? 아세요? 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받으면 끝나는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부정적인 얘기는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바로 본인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쁜 소리를 자기가 해서 자기가 들으면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 고난 중에서 왜 웃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이요,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귀에서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에서도요,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부정적인 그 마음이 가장 낙담할 때, 제가 낙담할 때는요, 어떨 때인 줄 아세요? 상대편들이요, 자꾸 저한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예요. 저는 이게 유튜브 강의 들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나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면요, 여러분들 그 제 주위에 있는 그 못 먹고 못 사는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저한테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피드백을. 지금 뭐 하냐고요? 진짜 저요? 여러분에게 지금 맨날 제가 이제 외모도 안 꾸미고 맨날 생방에, 드라기다, 난리 났어. 생방에 맨날 이제 안 하고 해서요, 제가요, 지금 간만에 좀 머리띠 좀 해보려고 했더만 머리띠가 하도 깊숙한 곳에 계셔가지고, 힘들어. 네. 2년 아주머니요, 정리정돈 짱 잘합니다. 여러분, 삐리삐리하게 사시는 분들 저한테 삐리삐리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가 본인의 삶만 삐리삐리하게 만들면 상관없는데 남의 인생까지 초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자기 인생을 잘 살면서 그런 분들은요, 자기 인생 잘 사는 사람은요, 남의 인생에 초 안 쳐요, 진짜. 머리띠 좀 해보려고 간만에. 네. 제가 엄청 좀 많이 네, 왕후 모드여서 제가 엄청 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방에 불이 켜니까 훨씬 더 환하죠? 네, 식탁등도 켰어요. 네. 마음을 많이 가다듬었어요. 제가 이제, 예. 많이 가다듬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뻐 보이려고 화장 좀 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요즘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자녀, 이걸 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멘탈이 왜 깨지는지 아세요? 그건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말을 했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거 뭐랄까, 억울함,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생각을 막 얘기할 때요, 자녀들 멘탈 깨져요. 저 그거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처음 직장에 가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순간만 보고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생각을. 모르면서 제가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을 보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보면요, 그 사람 말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전후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고 자기의 까르마 상태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직장 내 직원들이요, 많아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갔어요. 한 명이. 그럼 그 10명이 이 한 명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 한 명에게요, 이 10명이요,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럼 이 한 명은요, 그 10명의 한마디를요, 한마디씩이지만 본인은 한 번 얘기했지만 이 신입사원 하나는요, 10마디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10마디가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TO는 10명이에요. 10명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요. 그런데 팀원이 항상 가면 9명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알았잖아요. 이 9명이요. 한 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오서 그러면 이 9명이 이 한 명에게요, 다 얘기해요. 한마디씩만 하나요? 2마디, 3마디 사사건건 보고 있고요. 그리고요, 쟤 뭐하나 이렇게 하고요. 실수할 것 같을 때 자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다 치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신입사원은요, 새로운 곳에 갔고 적응도 못했고 일을 또 더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신입사원이 경력에서 또 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위 뭔지 아세요? 깔아뭉겨요. 거기에 이전에 했던 방식은 다 없었던 걸 해라. 다시 여기 방식을 채워라. 간 하루부터 그 얘기예요. 첫날은요, 어떻게 앉아서요? 엿 먹으라고요, 일만 막 시켜요. 말도 안 해줘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3대 업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D 업종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일을 못 배우고 못하는 이유가요,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목구멍이 포동청이라서 그 일을 꾸준히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모든 기업은 운행을 해요. 최소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TO가 하나 빠지면 그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9명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새로운 한 명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이가 경력 있고 이러면요, 어느 정도요, 그 수습 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동료가 된 그에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못한다고. 그럼 처음부터 온 사람이 그 업무 파악을 다 하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처음에 왔을 때 잘하셨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새로 간 사람은요, 여러분들보다 일을 10배는 더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그릇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일만 배워서 거기에서 빠르게 하지만 그 일이 아닌 다른 더 고퀄리티하게 배운 사람은요, 거기 가서 그 일은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시간만 지나면 할 수 있는 단순직이라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직이 노가다나 이 단순직, 설거지하고 이 직업이, 판매직 이 직업이 싼 거예요. 기본 최저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직원들도요, 임하는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시간만 하는 일만 해요. 정말 자기 주변이 더럽고 그런데도 그냥 자기 일, 그것만, 최소의 일만 그냥 겨우겨우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자비라고, 자기가 오너를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더불어서 오너의 책임의식과 동료들이 내 가족, 내 패밀리라고 하면 그렇게 텃세 부리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오너가 뭐라는 줄 알아?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고생해봐.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또 한 사람 자리 빈 거를 9명이 채우려면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명이 와서 잘 일하기 끓음, 예? 협력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한 명 온 거를 쪼고, 예?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의 처지를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그 빈곤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얘기 막 또 해요. 열등감 의식 느끼십니다. 여러분들 텃세 부리는 거야? 본인의 열등감이에요. 그 상대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상대편에 와서요. 시간 되면 다 할 줄 알아요. 못하는 거 없어요. 본인들이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발 땐 본인이 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쎄 빠지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돈만 받아 챙겨갈 생각하고 대우받을 생각만 하시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개의 사람 속 모른다고 하지만요. 역으로요. 또 다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은 다 통한다는 거죠. 모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과 뺀질뺀질하면서 안 하려고 하고 되는 대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아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 삶이 이왕 일하는 거 그렇게 괴롭게 일하면 본인 삶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왜 버세요? 행복하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직장 내에서 그 시간이 인생의 내 수명의 시간인데 왜 그 수명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소가 푸죽한 끌려가는 그 표정과 그 포지션으로 일하는 거 보면서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적당히 가서 시간만 때우다 오지 뭘 그렇게 튀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그동안의 삶을 이력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직장 가서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그 사람들 맞춰서 일일이 기분 다 맞추게? 그 직장 동료 기분 맞추러 갔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죠? 직장에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일하러 간 데에서는 일적으로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적인 거 터치하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네? 50대, 40대 후반은 그래도 안 그래요. 50대 이상, 중년, 네?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진짜 그 무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직업에 기천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 직장에 가서 못 버티고 내가 뭔데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대학까지 나와서 거기 가서 왜 있나 그런 마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학벌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엄마한테 용돈 다 쓰고 직장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선우님 하이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은 이런 꼰대짓 하는 직장은 못 다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창업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중년의 노후에 일을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잡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2년하고 힐링 컨설팅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 경력과 커리큘럼 이력서 많습니다. 제가 실버타운 이력서 쓰고 가니까요. 거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력이 화려하신 분이 여기에 와서 설거지 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설거지함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한 저는 이게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 닦고 파 담고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 집안일에 이 살림살이 하고 싶습니다. 전 살림살이를 그렇게 많이 못 해봤거든요. 아가씨 때부터 쭉 사회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요. 남의 집 자식 20대 30대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들어왔을 때요. 50대 여러분들 40대 45세 이상 되신 분들 있죠. 무례하게 반말 까지 마세요. 걔네들한테. 걔네들 20살 넘었으면 성인이에요.
반말까지 마시고. 두 번째, 가르쳐준다고요? 화내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젊은 애한테요. 젊은 애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꼰대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핸드폰, 워드, 컴퓨터 20대 30대 애들처럼 잘하나요? 회원가입 잘하세요? 스마트폰에 회원가입? 못하죠. 얘네들은 잘해요. 20대 30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여러분은 노동하고 이런 거 아날로그적인 건 잘하시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보는 그런 리더 역할은 잘하실 수 있지만 그 리더 역할을 잘하려면요. 이 젊은 층의 20대 30대 애들이 직장 생활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중년이 된 입장에서 그거를 기다려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집 자식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대기업 들어가서요. 거기 가서요. 그거 나왔잖아요, 처음에. 커피 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데 없어요. 커피요? 가장 부장 혼자 지가 가서 타먹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목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해야만이 우리 애들에게 가정 생활비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애들은요, 집 웬만큼 부모가 다 집 만들어주고요. 걔네들요, 다 구슬 아이스크림 사 먹고요.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 먹고요. 네? 맛집 다니면서 부모하고 같이 가서 먹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 우리 아들 훌륭하다. 아, 우리 딸 멋지다. 백화점에서요, 기본적인 사고 싶은 거 다 사 입힌 애들이에요. 명문, 네? 집에 그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50대, 40대, 50대 못 먹고 못 사는 그 문화 가지고 이거 뭐 아껴야 된다 저렇게 한다? 그거는요 개인적인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예요. 그거는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적인 거예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 입 다무셔야 돼요. 20대, 30대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건요. 그건 무례하고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단체에 갔을 때요. 얼굴 안면 있다고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네? 진짜. 제가 당했잖아요. 몇몇한테. 그 무례하신 거예요. 내가 52년 산 여자가 1년 처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료 그 사람들 또 니테스에서 맞춰야 돼요? 난 원래 이렇게 살았고 사회생활 서비스배 훌륭하게 판매직하고 세일즈 여왕 오너의 경영주로서 고객을 케어한 사람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음 다 헤아려 갑니까? 내가 두 아들 깜빵 보내고 정신 왔다리 갔다 하려고 이 세상 살아야 되나 죽느냐 저 세상 왔다리 갔다 하려는 제가 그 종교단체 수행하러 가가지고 돈 내고 수행하고 가서 봉사하고 그런 제가 거기 있는 일일이 개개인들 다 신경 써서 눈치 봐가서 합니까? 지금요 강의하면요 기본 지금 2, 3세요 박수 치는 거 기본이고요. 잘했으면요 파이팅 해주고요. 응원해주고요. 아자 아자 화이팅. 저 회사 야유에 그 뭐죠? 워크샵 많이 가서 알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구닥다리 같은 그런 멘트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선우님 하이. 네. 누구나요 20살 넘고요. 지금은요 선진국이고요. 누구에게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옛날 70년대 통했던 문화예요. 70년대 60년대의 문화예요 여러분. 80년대들도 그렇게 안 할걸요? 80년대도 그렇게 하나요? 45세, 지금 45세부터, 그 이상 되시는 분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는요, 딱 보면요, 말까요? 나이 어리다고. 자기보다 한두 살 차이졌는데, 내 나이 50 중년인데요, 생판 모르는 여자가 저한테 말까? 경호가? 이래요. 걔 나 언제 봤다 경호가야? 나 원장이고, 선생님이고, 강사고, 그렇게 산 사람한테 언제 봤다고 지가 날 언제 봤다고 경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문화? 그거는요.
어느 정도 친했을 때 가는 문화예요. 이제 언니 문화 한국 사회 별로 없어요. 그건 어렸을 때, 20대, 30대에는 그게 믹싱이 돼요. 근데 50의 중년에 자식 둘 낳고 남편 반듯하게 살고 있고, 네? 위치가 있고, 라인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더 못 먹고 못 산 것이 나한테. 형우가! 내가 네 새끼니?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30대, 20대들요, 까요. 저 내일 29에 30살 때요. 제가 도도 아카데미 다녔을 때요. 제 스승이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나이 치고는 제가 31살, 2살 때 제가 네일을 배웠는데 거기 강사요. 시퍼렇게 젊었어요. 대학 나와서 네일 배운 애요. 이수룡인데 그 여자애가 나 딱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나 30대 중반인데 강경호 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기꺼이 그거를 불쾌했어도 왜 그게 공식적인 언어야.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내일 강사 그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칭호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칭호 정리를. 언니 동생은요. 50대 중년에서 언니 동생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백화점 쇼핑 갈 때 그 직원 종업원을 조금 친하게 언니야 저것 좀 갖다 줄래? 언니 이것 좀 가져와. 그렇게 내가 언니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언니 이것 좀 갖다 줄래? 이렇게는 써봤어요. 어디 처음 본 것이 네? 경호가 이런 말 써요. 그래도 내가 말 않고 예? 네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충격 먹은 거는요, 말도 마요. 그리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회장이라면요, 문제를 봤을 때요, 어떤 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표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저는 그 문제 해결할 때 그 해결 방식을 보고 또 한 가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참, 수준 떨어진다. 그 마인드 가지고 너 뭐 하겠니? 나 그 생각했어요. 최소한 배운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할 때는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공산당 같은 그 몇몇 사람이 딱 결정, 너 나오지 마. 이런 말을 어디서 해요? 저 충격 엄청 먹었거든요. 문제는요, 시정합니다. 선우님,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아들 20살, 22살, 2000년, 2002년생이거든요. 그 아이들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웠죠. 다 존중받고 받았어요. 저 우리 아들들한테도요, 존댓말 써요. 허준영 씨,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동료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 우리 집에 쭈루 한 10명 모였는데요. 걔네들 반말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교통 정리했어요. 니네들 이제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일대 존댓말 쓰시라고. 그리고 타임을 나눠라. 니네들이 먹었으면 한 사람은 상을 차려주고 한 사람은 앉아서 얻어먹었으면 그 얻어먹은 사람은 설거지 파트 해주시라고.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니까요. 그 애들 금방 자리 잡히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육을요. 지금 중년이 해주셔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딱 보면 모르냐 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20대 30대들이 뭐 그렇게 삶을 뭐 오래 살았나요? 그럼 너는 20, 30대 잘했니? 물어보고 싶어요. 넌 더 못했잖아. 지금 애들은 유튜브 강의 듣고 해서 지금 애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애들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에 쓰던 화학 용어를 쓰고요. 걔네들 분위기 파악하고 탁 캐치하고요. 알더라고요. 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같아. 그리고요. 5살, 6살 애가요. 딱 알아요. 자기 포지션 딱 잡아요. 조그만데도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 아이는. 진짜 제가 걔 되게 이뻐했거든요. 걔가 마지막 내리는 아이였어요. 유치원 제가 학교 등고 도우미 해줄 때 걔요 꿋꿋하게 이렇게 딱 자기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리고요 5학년 그러니까 5살 아이가 딱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걔 딱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싫어하잖아. 내가 힘들잖아. 너 저리 가서 앉아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생들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50대 분들 좀 수준 좀 높이세요. 60대 분들도 진짜. 아니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또 어르신들은 존중을 해요. 왜냐면 자기 자녀 세대가 40대, 50대이기 때문에 60대, 70대들은 이 어정쩡한 50대들이 이도저도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50대인 이 돼지이지만 개띠하고 공부한 쉬운 2살에 내 나이 쉬운 2살인데 어디서 초등학생 상철님 하이 선우님 2년아 흘린 치시고요. 보시고요. 젊은 층에 제가요. 젊은 우리 애들 2000년생, 2002년생을 키우면서 이 엄마의 마인드로 우리 애들을 키웠을 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멘탈이 깨졌을까. 구닥다리 치 가지고 내가 선생님 스타일 우리 애들에게 모범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멘탈이 깨지고 또 아빠는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또 띵까띵까 노시고 오면 아이에게 큰 소리 치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 여리여리하고 착한 우리 허준영 2000년 2002년생 애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요. 이 엄마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드예요. 선우님. 아셨죠? 상철님 하이. 네, 그런 모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제 이런 젊은 층, 그러니까 세대 공감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세대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인 우리 40대, 50대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벌어서요. 우리 아들들, 자식들 잘 되라고요. 진짜 예, 컵라면 먹어가면서요. 아이들은요. 네. 초밥 뷔페 먹여요. 초밥 먹이고 먹고 싶으면 갈비 다 사 먹여요. 백화점 영업을 하고 하루에 용돈 3만 5만 원. 왜냐면 요즘에 물가가 컸기 때문에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이고 우리 애들은 갤러리 여기 신세계 백화점이나 야우리 영화관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영화 보는데 12,000원, 3,000원인데 콜라랑 팝콘을 먹어봐. 기본 둘이 가서 우리 준영이랑 준호 기본 3만 원을 가져가야 걔네들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걔네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애들의 상상력과 그거를 간접 교육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 돈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은 네가 하지만 같이 알바를 믹싱해서 저는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학 갈 수 있는 그 돈을요, 저는요, 걔네들 가해나 이런 거 저는 안 시켰어요. 대신에 그 돈을 학원도 얘네들이 어렸을 때 하도 피아노 하고 뭐 미술하고 뭐 놀이치료 센터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태권도 기본에서 우리 애들 막 치떨려 학원 가는 거를 유치원에서 막 끊임없이 또 유치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갇혀져 있는 거에 대한 그 프레임이 틀 이런 거를 굉장히 애들이 싫어해요. 깝깝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게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사교천이나 산악회나 또는 안면도나 가까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세상과 부모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나고 아이는 또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거에 아이들은 또 하늘 같은 엄마 아빠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멘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님 2년왕후 제가 처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컨설팅 대표로서 일하고 그 다음에 투어는 우리 허준영이 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우스, 게스트하우스와 쉼터와 이 힐링 하우스는 허준호에게 맡기려고 체인 내에서 맡겨서 준호에게 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창업을 했답니다. 작년에. 아셨죠? 그리고 유튜브 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 개인 방송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싸웠거든요. 미쳐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의 고난 중에 내가 유튜브 에서 지금 페이북에서 생방하고 이거를 유튜브로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고 그 다음에 카스에 올리고 인스타 네이버 부르고 다 했답니다. 이거 다 우리 허준호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나는 애들 뭐 너 핸드폰 하지 말고 텔레비전 같이 소파에 앉아서 보자 그걸 우겼거든요. 그래서 상철님, 그래서 선우님, 그래서요 제가요 나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같이 버벅대는 그 착한 애들에게 좀 좋은 멘토링을 해주자.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이 세대 공감이 안 돼서 서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거를 조금 최소화하자. 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년아 힐링 컨설팅 대표로서
이제 발로 뛴 거죠. 그래서 1년간 제가 개인 방송했습니다. 덥네요. 개인 방송했습니다. 1년간 방송했고요. 1년간 혼자 투어 다니고요. 1년간 네 제가 또 도를 닦았고요. 네 불교대 가서 또 부처님 말씀 배우고 또 유튜브 강의나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의 많은 그런 강의와 교육을 받아서 제가 많이 훌륭해졌답니다. 그래서 요점은 그러기 때문에 요점 정리는 이거예요. 절대 모르는 사이에서는 존중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을 상대편에게 말하지 말아라. 사적인 거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개입으로 하지 말아라. 아셨죠? 이걸 좀 공과 사는 구분하자 이거죠. 공과 사는. 네. 소소한 일상 중에 내 행복을 찾아보자. 저 찾았습니다. 선우님 상처를 찾았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내 안의 감정을 내 행복을 나에게 잘 대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남에게 흔들림 당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제가 판매하는 잡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해요. 제가 네 판매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제 컨설팅에 제작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도 받아요. 제 번호는 네 여기 페이지 앞면에 나오죠. 상담 예약 찾고요. 회원제이고요. 100% 예약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네 클린 A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네 100대 한정으로 해서요. 네 65만 원 국내산이고요. 네 싱크대 악취와 세균 100%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 달 전기료 수수료는 600원밖에 안 되고요. 2년 제품 보증이고요. 모토에 한해서 그다음에 부드러운 스타트와 저소음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컨도 있습니다. 발로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편해요. 제가 샘플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네. 예, 리모컨 있고요. 네, 음식물에서 네, 기계 고장나는 원인은 일반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할 때요. 여기에 페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페달이 있고요. 물을 내리면서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요. 페달에서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00% 국내산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게 맷돌의 그 효과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맷돌의 기능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떡볶이 먹어야 되거든. 잠깐만요. 버릴 게 없나? 잠깐만요. 네. 이렇게 만약에 당근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리 배치가 다 100%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렇게 혼자 하는 거라서 네. 떡볶이라서 그래서 이런 당근을 만약에 이제 버리겠다 상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라서 좀 해야 돼요. 기스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잘게 여러분들 네, 될까요? 저 이제 네 투자만 했기 때문에 1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익은 거 버린다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작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넣잖아요, 여러분. 짜자잔 이렇게 해서 이걸 넣잖아요. 제가 여기는 잘랐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이제 넣을 때 손 다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나 요즘에 이제 여름이 가까웠기 때문에 집에 이제 또 물리수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면 여러분들 또 아드님 또 엄마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린다고 또 엄마 화내시고 우리 아들 준호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맨날 화를 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또 그거 놓고 다니면 또 집에 또
구더기가 또 저쪽 바깥에서 여름에는 그 많잖아요. 바깥에서 구더기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이게 이제 행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료로 설치해주고 5일 무료로 설치해드리고요. 5일 후에요. 네, 결제하셔도 돼요. 무료로 설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요. 010-2638-7284로 상담 전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는 제 번호는 아니에요. 제 번호는요. 010-3927-5396입니다. 두 번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번거롭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4차 혁명에 우리 이제 우리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면요. 이름, 첫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 원하는 시간, 현금인지 카드인지 이렇게 하시면 현금이면 이제 농협으로 해서 302-1128-1279-91로 하시고요. 카드도 할부 가능합니다. 저희 다 사업자 내어져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일단 설치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 아니다 싶으면 뛰어가라고 하면요. 저희 뛰어갑니다. 제가 이제 생계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연결 상품 1호로 클린에이 음식물 처리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300대 한정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직장도 재미있게 하면요 재밌어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입력을 그렇게 시키세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노동을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우는 거 학원에 가서 수강료도 내는데 뭐 이까 이거 하면서 마음에 끄달리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인연왕후인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해요. 그래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끄달 필요는 없어. 그러나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명확한 선은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소소한 일상 중에 내 마음이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소를 지으시면요, 진짜요 80%는 행복의 코드로 가신 거예요. 그 20%는요 여러분들이 좀 의도적으로 없애면 돼요. 그냥 됐어 잊어버리시면 돼요. 저도요 그러고 있어요. 저 상황이요, 차 세금 못 내서 뛰어가시고요, 전기세 못 냈고 1년 동안 투자하고요, 우리 아이들 케어하느냐고요, 저 왕후 거지 됐습니다. 그러나 현금만 없죠. 저 가진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경호가 너는 두 아들들과 멋진 벗들이 많잖아. 인정받고 있잖아. 너는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은 삶은 베풀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살자. 경호가 알았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한답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선우님, 상철님,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1년간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터득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윤항조인가요? 그분이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말이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어느 곳을 볼 때도 좀 긍정적인 걸 보고 좋은 걸 찾아서 보지, 꼭 안 좋은 거 찾아보고 부정적인 사람요 100%요 행복 없어요. 자기 인생만 뽀여 되는 일이 없답니다. 그런 분들은 다녔건데. 고맙습니다. 상철님 땡큐, 선우님 땡큐. 제 방은요 유튜브에 가셔서 인연왕을 일치면 저 나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저 성공해야 됩니다.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저는 올해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 많이 했거든요. 전문용어로 개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선하게 착한 인연왕후였습니다. 바이바이. 행복하세요.